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소식은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 50층 이슈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강 르네상스가 출발이 되었었지만 4, 1, 3, 2 구역 순서대로 조합 설립 인가가 각각 났었었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막 뜰 거예요. 서울시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35층으로 짓도록 하겠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게 됐을 때 성수 4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가 2번 반려가 되었고요. 성수 1지구는 1번 반려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반려 사유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35층으로 지어라 라고 말할 명분은 없는데 50층을 허용해 주기는 싫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존재해 왔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35층으로 하게 되면 빠르게 인허가를 해줄게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는 사실 갑론을박이 좀 심했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속도가 생명인데 35층을 받아들여서라도 빠르게 가자라고 하는 조합원들이 있는가 반면 아니야 그래도 성수동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50층을 고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었는데 변수가 생겨버렸죠. 서울시장이 공석이 돼버린 것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벌써 새 서울시장 효과, 재건축 수억 원씩 뛰고 매수문의 빗발, 박원순 10년 규제 풀리나, 오세훈 야권 후보 단일화에 탄력받으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취임 직후 재건축 푼다, 한강 르네상스도 부활 유력하다 라고 했고요. 여당의 박연성도 35층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강변 50층 성수전략정비구역,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찾아와 50층 공약 내세워, 35층 제한, 서울시는 정해진 게 현재 없다, 사업 완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전임 서울시장께서 최고층수 35층으로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풀겠다, 진짜 성수 전략정비구역 50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말하는 50층은 사실 결이 다릅니다. 자, 보시는 이미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발표되었었던 한강 르네상스 조감도입니다.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근데 한강 르네상스 했을 때 왜 성수밖에 안 떠오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강 르네상스 발표 당시에는 성수동 말고도 압구정, 합정, 여의도, 이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해제가 됐었고 한강 르네상스에서 남아있었던 곳은 유일무이하게 성수동밖에 없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체가 워낙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강변의 초고층으로 갔다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동강 간격이 넓어지면서 건폐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쾌적해지고 한강에 대한 조망 자체도 넓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지도 속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2월에 정비계획안이 고시가 되었었고 최대 50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조감도만 보더라도 정말 성수가 멋지게 지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정비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최고층수를 50층으로 되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35층으로 밖에 못 지어, 근데 여기도 50층을 늘려줄게랑 애초에 50층으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데 50층 원한대로 갈 수 있다, 즉 원한대로 간다라는 내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35층으로 해라, 조합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반발을 했었거든요. 4개 구역 조합장들이 이거 원안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조합원들도 우리 다음 서울시장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왜 벌써 너네들이 이야기하냐 라고 하니까 서울시도 한 발 물러선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5층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스탠스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앞으로 이 35층 이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체가 이게 50층이 가능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50층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높게 지으면 항상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일조권이죠. 그런데 성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체는 이미 주변이 다 초고층이에요. 서울숲 갤러리아 폴의 45층, 트리마제 47층,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49층,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을 부영호텔 부지도 49층으로 인허가가 다 났거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일조권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바로 뒤에 주거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중공업지역이 있거든요. 이 중공업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일조권 문제입니다. 이런 일조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었을 때 50층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야 둘 다 35층 규제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50층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그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요.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영구조망권에 초고층으로 건축이 되면서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50층들이 나열되게 되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다. 성수동이 성동구에서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이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가 성수동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 탑2 이야기하면 항상 거론되는 데가 바로 한남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인데요. 한남과 성수는 항상 가격대가 같이 움직였었어요. 한남뉴타운이 먼저 속도가 빠르게 치고 나갔었죠. 전체적으로 한남뉴타운의 투자 금액은 19억이 필요한 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가장 좋은 성수 1지구는 17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2, 3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선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4지구도 16억, 1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현재 시세인데 한남은 구역과 상관없이 다 19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거 자체가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었던 거는 건축 심의를 통과되는데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었는데 기사를 보셨던 것과 같이 여야 두 후보 모두 35층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인허가 리스크가 한결 걷어졌다. 50층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투자하려고 하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한남뉴타운이 같은 금액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남이 먼저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평가를 받게 했었던 요인, 즉 35층으로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당선되는지 확정된 이후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최상급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이 사실상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금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은 또 어딘가,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하시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보다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